오늘도 두 분과 함께 가봅니다. 이 자기정치 논란이 막 일고 있어요, 여당에서.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전날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정치, 정청래 전 대표의 일련은 자기정치로 당정청, 그러니까 당 특히 청간, 혼선만 부추긴 시간이었다. 그런 일련이었다라고 직격을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맞받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 국정에만 전념해야 될 정부 측 고위 관료, 그러니까 현직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내 로망은 이제 당대표가 내 로망이다. 이 얘기를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대표적인 자기정치의 사례다. 그러니까 이 김민석 전 총리가 1월에 3프로 TV에 나가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서울시장은 로망이었지만 접었고 이제 당대표가 이제 내 로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게 자기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말이야 서로 할 말이 많겠죠. 네. 근데 이제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정치하죠.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 지난 1년 그 당 운영 과정에서 결국 그 당정 간의 엇박자가 많이 났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민석 총리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김민석 총리 혼자만의 인식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정부 전반이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고 내각을 통할하던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 전반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어쨌든 당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사실은 그게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연임 가도에 네. 당대표의 당권 도전의 걸림돌이고 위협이기도 하죠. 폐부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네. 자기 정치라고 할 만한 그 뭘 하지 않았다. 내가 언론 인터뷰도 단독으로 하지 않았고 내 사람 심지도 않았고 인사도 탕평책 취했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그게 뭐 자기 정치냐. 절차가 좀 서툴렀던 면은 있지만 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지켜보는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문제일 텐데 분명한 건 지금 지난 1년간의 당 운영을 보면서 정부 사이드, 그건 청와대를 포함해서 여기서는 뭔가 당정 간의 호흡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네. 당정 간의 엇박자와 불협화음이 난다. 내지는 당의 말하자면 국정에 대한 그 서포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자기 항변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평가가 그렇다는데. 네. 근데 뭐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평가가 내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김민석 총리 어제 그 기자회견 뭐 장문의 그 출마 선언문이지만 그 출마 선언의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완벽한 당정 일체. 네. 그 적임자가 누구냐? 네. 나다. 네. 이거 한 줄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 모든 이제 선거 전략이 전 담겨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출마 선언부터 어쨌든 세게 지난 1년간의 그 당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저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상당히 경쟁이 격렬해질 것 같고 전운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정청래 대표도 뭐 동지의 언어 이러더니 하루 만에 바꿨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1월에 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이제 로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평지풍파가 있었나요? 저는 그것도, 제가 돌이켜봤던 그걸로 그 발언으로 평지풍파 정도의 무슨 경천 동자일 만한 뭐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네. 공감되는 말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주장? 그러니까 뇌피셜적인 주장을 계속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좀 엉뚱하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지금 자기 정치라는 개념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기 정치를 안 하는 정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부정적 의미에서 자기 정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당이든 아니면 뭐 당청 관계든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니까 네. 그 세력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공의 방향 거기와 반대되는 돌출되는
있는 행동을 하면 그걸 자기 정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여간 많은 그 평지풍파를 본인이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걸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대표 로망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뭐 이렇게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국가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대통령도 다 꿈인 거고 시장도 꿈인 거고 내지는 뭐 당에 대한 당 대표로서 당무를 운영해 보는 것도 다 본인들 꿈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를 갖다가 지금 어필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김민석 후보를 흠집내야지만 본인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근데 본인 측근들이 지금 네거티브보다 더한 것도 하던데요. 뭐 약 성분까지 물어보던데요. 어디 뭐 제약회사에서 나왔습니까? 뭐 약 져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전 선거 캠페인으로서는 전혀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만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당대표 할 때 단독 뭐 지면 인터뷰 안 한 거 저는 이게 자랑인가 싶거든요. 근데 뭐 신문하고 레거시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는 안 했지만 김어준 씨의 그 겸손님들 다 뉴스공장에는 출연을 했잖아요. 그건 인터뷰가 아닌가. 거기에 출연한 건 뭐 예를 들면 자기 홍보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고 그 언론사가 지면 신문들하고 뭐 인터뷰 하는 건 뭐 자기 정치인가. 아니 그건 미디어에 대한 본인의 선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마치 대통령의 시간을 본인이 가릴까봐 인터뷰를 안 했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뉴스공장 같은 데 나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삼가했어야죠. 근데 그건 하면서 지면 인터뷰를 안 했다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네. 불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어떤 겸양의 그런 어떤 태도였거나 이재명 대통령 시간을 가리지 않으려는 그런 이인자로서의 처신이거나 이런 건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 자기 정치 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스운 얘기이고, 아니 본인은 아무리 이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파트너가 되는 이를테면 정부 쪽에서는 미진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이게 뭐 엇박자가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정청 원보이스였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얼핏만 봐도 원보이스가 아니었던 그 뭔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조국혁 신당과 합당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평택을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대통령 순방 나갔을 때 국내에서 사실은 뭐 당이 너무 세게 노이즈를 일으켜가지고 순방 성과가 뒤덮이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단지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몇 차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때문에 그런 이제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여기서 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한다면 구체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비전을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미진했던 점이 이거였다면 그 점은 이렇게 보완하고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요즘 주력하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고 네. 또 노사모 모임 가고 봉하마을 참배 가고 결국 민주당의 적통 DNA 뭐 혈통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그 당내의 시선은 본인도 딱히 적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다지 그렇게 민주당의 미래나 이재명 정부의 4년에 남은 이 국정 운영의 그 현재적 과제 혹은 미래의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 발전적인 그런 경쟁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분히 김민석 총리가 안고 있는 그런 핸디캡이랄까? 이제 이걸 건드리는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적통, 혈통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송영길 대표가 뭐 조문을 장례식 때 가니 안 가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건 조금 지양해야 되고, 적어도 직전 당대표였고 1년간 당을 운영했던 분이라면 지난 1년간의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다시 이제 당을 맡는다면 뭐 지금 이미 거의 다 된 밥인 무슨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1인 1표제 이거 말고 이 당과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거기서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례로 민생이나 경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단 한 번도 대표 모두 발언에서 민생 경제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당 대표가 당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여당 대표라면 그리고 본인이 좀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때로는 언론과도 인터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 민생 현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과제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지 그 비판적인 때로는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과도 인터뷰를 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게 다 정치의 과정이고 국민 설득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여당 대표면 의전 서열이 7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서열을 갖고 있어서 국가 지도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사실은 여당 대표 정도 되면.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 1년간 여당의 대표지만 진영의 대표자에 머물렀지 여당 대표 노릇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불편한 질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어준 씨 방송과 매부쇼는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과거와 이제 언론 환경이 달라져서 더 많이 보는, 그러니까 영향력에 있어서도 지금 뉴미디어가 영향력이 더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인이 가서 편한 질문만 받고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오면 또 지지자들하고는 더 결속이 강화되는 그 행동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럼 이건 오히려 본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역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대통령을 가리지 않고 띄워드리려고 그럼 자기가 언론을 출연하는 걸 자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말해놓고서 공항 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전형적인 양주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직도 국민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본다라는 생각을 전 했고요. 그 김어준 씨 방송 한번 보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냥 김어준이라는 헤비 스피커에 그냥 잠긴말 정도 돼요. 체스. 잠긴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국민들과의 소통이다?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국정을 방해한 거 아까 박원석 의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갔을 때마다 사고를 국내에서 쳤고요. 가장 컸던 게 코스피 5천 됐을 때 그때 합당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최근에도 평택을 선거 다 깨지고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는데도 본인이 당대표 사퇴 안 하면서 선관 이슈도 다 방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면서도 본인이 잘했다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면 능력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한 대목도 저는 그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출사표에서 그러니까 동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정청래 지도부의 일련을 치하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조목조목 지적할 거 지적을 했지만 혹시 그거를 이제 반어적인 의미에서 맞받아치느라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가? 김민석 전 총리 당신이 그걸 동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출사표에서 나를 비판을 했다면 나도 같은 동지의 언어로 나도 반박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였나 싶을 정도로 오늘 이제 조목조목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이 오늘 또 썼어요. 감기약 성분 뭐냐? 이거는 사실 한동훈 의원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2탄으로 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감기약 성분 발언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인터뷰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함께 이성윤 의원 얘기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네네. 그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표결하는 그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또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 관련한 전화를 듣고 왜 거기 안 왔냐. 일단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 이제 이성윤 의원은 또 같은 주장을 했어요. 왜 국회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 늦게 왔냐. 감기약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감기약으로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냐. 계엄 해제 표결 이전에 국회 안에 있었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거 이제 김민석 전 총리도 저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 이제 작년일 거예요. 겸공에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걸 보는, 그러니까 도와준 시민 인터뷰가 이제 다시 이제 재조명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이 김민석 전 총리를 보고 경찰의 시선을 돌리려고 몇몇 다른 주위에 있던 시민들하고 자기들은 이제 담장을 넘는 듯한 일종의 그런 경찰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작전을 했고 그 사이에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넘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수소차 그 충전소 담장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그 영상도 다시 막 회자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김민석 총리의 약점이죠. 결함이고 표결에 참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오지 않은 게 아니고 늦게 온 거죠. 본인이 이제 감기약 먹고 잠이 들었다가 조금 늦게 깨가지고 왔는데 늦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 당시에는 없었고 표결 직후에 보니까 기자회견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옆에 김민석 총리 모습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KBS 이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계엄 당시 시민이나 주요 정치인들 증언 채록한 프로젝트 그 영상 인터뷰에서는 당시에 보니까 주사를 맞고 자고 있어서 보좌진이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때서야 깼다. 뭐 그랬겠죠. 예. 뭐 그걸 알고도 안 왔을 국회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표결하는 현장에 없었다는 게 일종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저는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한 번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걸 저렇게 거듭 얘기할 문제인가.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최고위원 나와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작심을 뭔가 정청래 대표 편에서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 이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했고 이른바 친청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저걸 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계엄 가능성은 제일 먼저 경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당에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는데 아무리 이제 선거에서 마주친다고 해서 그게 공격할 거리인가 싶어요. 이 정도 수위면 아니 뭐 김민석 총리도 그걸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 아쉽죠. 그 장면에 표결에 참석 못한 거는 아니 누구라도 그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몇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안철수 의원도 오긴 왔는데 늦게 와가지고 표결 참석 못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싸우느라고 이준석도 밖에서 이제 싸우느라고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저렇게 자꾸 건드려서 공격하는 게 아무리 이게 이제 경쟁이라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성분이 뭐냐 이거는 진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과하다. 아무리 봐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비판하고 반론하고 논쟁하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전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대표 얘기가 지금까지 모습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비판과 어쨌든 검증에도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는 거는 조금 같은 당내 경쟁에서는 저건 좀 심하다 이런 평가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좀 아슬아슬해요. 근데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보면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고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하신 분 아닙니까? 여전히 정치하는 행태를 보면 진짜 정치검사 스타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흥신소 정치. 막 뒤를 캐가지고 너 그때 뭐 했어? 이거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보는 것 같냐면은 평택을 선거도 보면 오히려 조국 후보가 검사 스타일로 김용남 후보에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성윤 의원도 똑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약간 취조하는 듯이 계속 질문을 던지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뭘 엮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특수부 수사하는 방식 같거든요. 끝까지 턴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언어라는 건 표현이고 그 표현은 내심이 우리가 드러난다고 보는 건데 결국에는 말과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 내심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전 이쯤 되면은 이성윤 최고는요, 약 성분까지 물어봤잖아요. 자기 발언이잖아요. 그럼 이건 동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는 동지 말을 쓰더라도
실상은 동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동지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그 대목표에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말 뜻이 있는 게 맞나? 정말 이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저는 매우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성윤 의원을 향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정치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저 얘기도 좀 과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성윤 최고 얘기가 같은 당의 경쟁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연거푸서 저런 식의 게다가 무슨 감기약이면 감기약이지 감기약 성분을 물어봅니까? 그것도 이상한 질문인데 네. 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총리도 하셨고 그 유력한 지금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대응하거나 그걸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조금 거기서도 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협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조금 큰 정치를 하셔라. 네.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출마 선언을 주요 후보로 그렇죠. 점쳐진 두 안 분이 했죠, 안 다. 했으니까. 근데도 이 정도면 이제 본선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정도로 머리채 잡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앞선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평택 나가면서 온갖 저질적인 질문 다 했거든요. 김용남 후보에 대해 네. 가지고 온갖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막 정말 옆에서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폭주하다시피 했고 아니 그 대표적인 단어가 오물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 공당에서 그 저질스러운 단어를 상대 후보에게 쓰고 그러면서 무슨 합당이니 단일화니 이런 말을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 측,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더라도 이성윤 최고위원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전혀 제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정말 저질스러운 끝판왕의 선거를 치르면요. 그냥 조국 후보 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몇 등 했습니까? 3등 했어요. 그 후보 3명 중에 정청래 대표는 전직 대표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연임을 도전하는 대표가 아마 3등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격차도 중요한데 네. 아슬아슬한 3등이냐 아니면 원사이드하게 벌어지는 3등이냐 이것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이 책임은 다 지셔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을 만약에 의도해서 지금 계속 쓰는 거라면 네. 이거 완벽한 패착이고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다. 저는 평택을 선거를 좀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